자,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본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좀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모션이 3 플러스 1이죠. 3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서 제가 시상을 하나 했는데, 시상이 뭐냐면, 이 10리터짜리, 10리터짜리 이게 물병을 하나, 물을 다 담아서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3 플러스 1을 한다 하더라도 물이 당장 우리 텀텀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걸 드렸더니만, 3 플러스 1 사인한 우리 영업자가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이렇게 고맙다고. 이 물을 들고 그 물이 10리터 다 차 있는데 그걸 막 들고 이래가지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너무 소소한 걸 놓쳤구나. 소소한 걸 놓쳤구나. 그 저는 돈을 주는 게 좋아할 줄 알았더니만 돈이 아니고 이 물이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그 뭐죠? 110만짜리 한 개 계약하면 요거 줍니다. 4리터짜리. 요게 4리터인가? 6리터네. 요 6리터 하나 주고 그다음에 그 이제 3 플러스 1 하시는 분한테는 요걸 드려요. 드리는데 뭐 힘이 장사인지 이걸 들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가 너무 소홀했다. 포상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가하셔서 혹시나 본부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면 한번 요 본부장님이 직접 요거 아마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영업자나 고객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오면 물을 이제 본사에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쫙 다 받죠. 다 받으면 한 5리터 나와요. 25리터 나오고 하루 종일 받으면 제가 보니까 한 40리터 나오더라고요. 한 60리터 나오는 것 같아요. 60리터. 60리터. 제가 이제 퇴근하기 전까지 이렇게 모으는 물량이 한 60리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대형 10리터짜리를 하루에 한 4개 사고 요거 한 4개, 요거 한 4개, 요거 한 4개 넣고 요거 2리터짜리, 요것도 제가 하루에 12통을 이렇게 준비해줘요. 준비해서 이제 제 아는 지인들 오면 요거 두 병을 딱 넣어서 이제 그 뭐죠? 이마트 봉투 있죠? 그거에 딱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을 하신 분들한테는 요거 드리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왜 물을 우리가 이제 그냥 2리터짜리 한 개만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족 중에 악성 변비가 있거나 그런 분 한 분한테 꼭 먹이고 당신도 먹어봐라 해서 이제 2통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우자고 나눠 먹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좀 악성 변비가 있는 분한테 꼭 먹여봐라. 2리터를 충분하게 먹여봐라 해서 이제 드려요. 드리는데 반응이 되게 높아요. 되게 빠르고. 그리고 이제 미스트는 이제 200ml짜리 하나를 이제 드리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다 뿌려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임상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효과가, 심지어는 이론적으로 설명만 하고, 물은 제가 드리기 전에, 물을 보내주기 전에 미스트만 이렇게 얼굴에 쭉 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구매하겠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물이잖아요. 큰 텀수인데, 직접 다 먹고 체험하고 임상을 하고 구매를 하는 분도 있고요. 이제 이런 어떤 이론적인 설명만 듣고도 구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잠재 고객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특히나 우리 큰텀수는 잠재 고객이 많은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물을 안 먹는 분이 없죠. 모든 분들이 물을 드시죠. 자, 그럼 물을 먹으면서 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용수가 뭐 애들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든 아니면은 이마트나 이런 마트에서 사서 먹는 물이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뭔가 좀 더 좋은 물을 먹고 싶고 아니면 좀 더 건강한 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식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물이 그렇게 깨끗하거나 그렇게 건강한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짐승들 이렇게 물을 먹이보면요. 물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안 먹는 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은 거죠. 자기가 좋아서 먹는 물이 있고 먹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약수터 가서 먹을 때는 뭐 대다수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죠. 그냥 약수는 철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으면서 아주 경쾌하고 시원하다라고 하지만 막상 어느 누구 다른 집에 뭐 초대해서 우리가 물을 먹었다 보면
느낌 이런 게 있잖아. 이 집은 물 냄새가 왜 이러지? 물 냄새가 좀 이상한데? 아니면 뭐 탁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뭔가 목 넘김도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기분 나쁘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사실은 물을 안 먹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식당을 갔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객 초대, 누군가 초대해서 집에 가서 물을 먹을 때, 아, 물이 이거 우리 집하고 좀 달라서, 또는 뭐 너무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먹는 김이 좋지 않아서 안 먹고 불편해서 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 먹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잘 보자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물을 안 먹고는 생활할 수 없는데, 꼭 유달리 내 몸이 잘 받아들이는 물이 있고 내 몸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단 내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물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인에 와서 텀텀숙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물에 대한 설명도 들어요.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물에 대한 상식이 너무 약했구나. 물은 오로지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깨끗한 게 아니고 건강한 게 더 중요하구나. 건강한 것보다 에너지가 살아있는 물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죠. 야, 그러면 일단은 먹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 유달리 제가 이제 미팅을 할 때 보면 이제 제 방에 이제 헌금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컵을 가지고 제가 안 들여도 계속 수시를 뽑아 먹어요. 제가 보니까 한 석 잔에서 한 넉 잔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스터를 제가 이렇게 뿌려드리면 자기가 그걸 가져가서 자기도 또 시간 지나면 또 뿌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이제 앉았을 때 한번 뿌려드리면 제가 그분이 계속 그걸 잡고 또 뿌려.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이게 미스트가 계속 이렇게 도포가 되면 눈이 좋아지고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임상이 있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론적인 정리가 되어서 행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왜 이게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동이 빠를까라고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유념해 보세요. 자, 행동이 생각보다 다른 분야보다 이 부분은 대부분 빨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에 대한 불편한 이 심정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불편한 심정이 있던 사람이 정확한 정보가 딱 들어오니까, 그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내가 알았구나. 중요한 걸 내가 이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지어 물을 많이 먹지 않고도, 음용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결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뭐, 원래 프로세스라면 물을 먹고 임상이 일어난 다음에 결제를 하면 좋죠.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수가 물을 음용하지 않고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아마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본부 안에 전체적인 마케팅 플랜을 어떻게 좀 짜시면 되냐면, 일단은 강의 전에 먼저 물을 충분히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미스트로 도포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한번 쭉 강의를 듣고 나면 아마 그 자리에서 계약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라. 자, 내가 계약을 하겠다는데도 여러분들 물을 먹고 임상 체험을 해보고 해라 하는 것은 그거는 바보 천치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아니, 당사자가 나는 물을 안 먹고 결제를 먼저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게 뭡니까? 컨텀수기를 주문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그러지 말고 임상을 하고 네가 체험하고 살아. 이거는 바보 천치예요. 바보 천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모를 때는 임상을 하고 체험을 하고 구매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갈급하게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물, 건강한 물, 또는 에너지가 도는 물. 지금까지 우리 사고에는 에너지가 돈다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라 좀 건강한 물을 먹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의를 통해서 뭐가 정리가 됐죠? 건강한 물보다 에너지가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 정보는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냥 소소하게 던지는 이제 앞으로 물은 에너지가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이고 자극적인 거예요. 자, 저도 대체학을 오래 했잖아요. 대체학을 하면서 물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먹어야 된다 생각했지, 에너지가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이 수련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상식적으로 아직까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컨텀수기를 처음 시판하면서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식원에 있는 사람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 또는 뭐 수도를 하고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단식을 할 때 물을 가장 중요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굉장히 중요한 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꼭 뭐죠? 염분도 같이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단식원이나 명상 수련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단식을 할 때 꼭 물은 건강한 물을 먹어야 되고, 또 소금도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줄 아세요? 뭐가 빠져 있죠? 에너지가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에다가 여러분들 소금을 넣을까요? 물에다가 소금을 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체잖아요, 몸은. 몸은 전도체인데 전력을 가장 높게 일으키는 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염분이 높아야 전력이 강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금이 하는 일은 각종 미네랄 공급하는 일도 하지만, 결국 몸속에 어떤 에너지를 돌게 하게 하는 하나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련 지도자들, 명상센터의 수련 지도자나 이런 대처약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은 상식이 뭐다? 아, 우리 몸이 에너지가 돌아야 회복이 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퀀텀이라는 거, 파동 에너지, 진동.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에너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진동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대체약을 하는 사람들이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진동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진동이 아니라 자연의 에너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자연의 전기인 뭐다? 소리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진동이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 고주파 치료기나 저주파 치료기 몸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서 몸을 이렇게 치료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이게 인공전기 전기라 그러잖아요. 자, 전기가 우리 몸에 충전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가 지금 오류가 있다? 자연의 전기와 인공의 전기가 다르다는 것을 대부분이 이 명상을 하는 분들, 특히나 수련을 하는 분들이 잘 몰라요. 아, 인공적인 전기와 자연의 전기가 전혀 다른 거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의 전기를 체험한다 또는 자연의 전기를 충전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자, 이제 정의는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이제 자연의 전기를 우리는 좀 충전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자연의 전기가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표집해서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퀀텀이라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 기술을 통해서 뭐다? 이 자연의 전기인 소리들을 채집해서, 노이즈가 없는 소리를 채집해서 물 속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물을 음용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거하고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기원이죠. 새로운 혁명입니다. 자, 우리가 산에 가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뭐 일주일 한 달을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고 뭐 수련을 하고 단식을 하고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도심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퀀텀의 주파수가 파장이 자연의 에너지, 자연의 전기인 에너지가 물속에 넣어서 물로 음용하는 걸로 우리가 그걸 대체할 수 있다면 이거는 획기적인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물에 대한 중요성 또는 이 소금, 염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했던 분들한테 새로운 인식의 전환, 새로운 인식의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잠재된 이 고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꼭 체험으로 안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물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대체학을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물과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기초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를 잘 해주면요. 그분들은 굳이 체험하지 않아도 바로 구매로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기하겠지만 그건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미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사람이 미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뭐 미인하고 하룻밤 잡아야 결혼합니까? 자, 미인을 나 이런 미인을 정말 이런 미인을 내가 결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미인을 만나면 강력하게 대시를 하는 거죠. 체험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체험을 하고. 자,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의 상식과 다른 행동들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주관적인 사고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약간의 부담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건강이나 아니면 이런 대체약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이 지금 우리 이 퀀텀 수기에 대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성률이 좀 높습니다. 되게 빨라요. 저는 뭐 데리고 오는 분들마다 거의 대부분 다 사인업이 일어나는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이쪽 분야에 원래 관심이 많았던 분야였고 두 번째는 저는 제 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요. 제 몸의 작은 변화도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갑자기 코피를 흘려서 이 코피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저는 대충 알아요. 자, 피로해서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어. 이게 왜 무거워졌는지를 일반인들하고 달리 저는 굉장히 제 몸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그 일어난 정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남들보다 좀 더 크게 흥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퀀텀수를 음용하면서 일어났는 7가지 사건이 있어요. 사례가. 자, 7가지의 체험이 있는데 이 체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이 일어나도 이게 큰 선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잘 못 느끼세요. 근데 저는 이게 정확하게 3일 만에 일어난 정상, 일주일 만에 일어난 정상이 뭐 때문에 왜 물이 바뀜으로써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저는 해명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체험의 구조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은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주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런 임상에 대한 체험이 굉장히 강력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낌인 거죠. 똑같은 임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자극으로 느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자극으로 느낍니다. 저는 굉장히 큰 자극으로 느껴요. 몸의 미시아, 제가 얘기했죠. 어느 정도 깊이 명상을 딱 하면 저는 혈관의 움직임도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혈관의 움직임, 심장, 뭐 아니면 폐, 비장, 뭐 이런 것들의 움직임까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명상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내면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내면의 어떤 정신체계나 내면에 대한 것을 늘 이렇게 우리가 이걸 계열이라 그럽니다. 계열. 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걸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이게 미세하게 바뀌는 현상들을 저는 굉장히 잔잔하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가 나왔어요. 알레르기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알레르기가 1일 날, 2일 날, 3일 날 어떤 변화로 없어지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뭐 좀 약간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거죠. 알레르기가 다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일 딱 지나니까 알레르기가 이 물에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전 느낀 거예요. 왜? 알러지가 낫는 전체 과정을 100으로 본다면 저는 한 3일 만에 알러지가 거의 한 7, 80% 없어진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다 제가 이 콧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침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 게 물을 먹고 난 지 3일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계속 있어요. 심하면 기침이 나오고 막 눈이 가렵지만 아주 미세한 알러지 현상이 계속 있어요. 잠복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물을 먹고 난 다음 날부터 3일째부터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야, 이러다가는 알러지가 없어지겠는데 하더니만 정말 일주일 딱 지나니까 알러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제가 운동을 하더라도 알러지는 잘 극복이 안 됐어요. 다른 거는 다 잘 극복이 되는데 당 수치가 느려지고 뭐 혈압 수치가 느려지고 이러면 다른 거는 많이 좋아져요. 뭐 변비도 좋아지고 좋아지는데 알러지만큼은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건 오로지 제가 물 통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다? 이런 거죠. 뭐 대체약을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알러지나 아토피는 면역기입니다. 면역기. 면역 기능은요. 면역 기능은 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물로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물로서 알러지가 해결되고 아토피가 해결된다? 저는 이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다면 이거는 과연 기적이다. 가장 더디게 개선되는 면역기가 개선된다? 그러면 순환기나 혈관기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다가 제 생각인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순환기나 혈관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가 체험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인 체험한 것을 잘 재단하고 잘 정리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기초적인 상식이 없다 보면 이런 것들이 투박스럽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저나 이렇게 일반적인 임상에 강한 사람들, 대체약을 했거나 이렇게 기공을 했거나 이렇게 한 분들은요, 일반인하고 달리 굉장히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상대방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질환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개선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라인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 내일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한 3일 되면 없어질 겁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더 커지는 거죠.
그 상대가 물도 먹어보지도 않고 사인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개선되겠네. 제 양반이 하는 이야기의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낮은 지식의 어떤 설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의 설명이다 보니까 그분도 대처하기에 관심 있어.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그게 진전되어서 없어졌습니다. 하니까, 우와, 이렇다면 이거는 혁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아직 체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정리가 딱 들어갔는데, 그냥 이거는 대박입니다. 참, 그 태권도 쪽 관련된 분이 왔어요. 뭐, 자기가 국회의원 원장도 알고 태권도 협회 회장도 안답니다. 자기 아시동생처럼 뭐 다루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별로 잘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잘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자랑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뭐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어떻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했더니만은 그분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제가 한 40분 동안 강의했는데 줄곧 하는 이야기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대표님, 이게 변비만 만약에 해결된다면 이거 저 만개도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도 선수들이 이 도장에 있는 뭐 사범이나 이런 관장들이 변비가 그래 많대요. 운동하는 사람이 나는 변비가 이 많은지 잘 몰랐어요. 근데 변비가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변비만 낫는다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태권도 동호인들을 전부 다 팔 수 있다.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대표님 뭐 눈 좋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진짜 변비에만 효과 있고 대표님 말씀 맞다나 하루 이틀 안에 변비가 이렇게 개선된다면 이거는 초대박입니다. 제가 게임 끝낼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장애인 협회에 뭐 가장 또 큰 장애인 협회에 또 관련된 사람이 왔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협회 중에 한 20개 되는데 가장 파워가 있는 것이 지체장애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장애. 교통장애인, 대부분 장애인들은 가난한데 이 교통장애인들은 대부분 다 보면 부자도 있고 뭐 기업가도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있는 파워가 가장 있는 게 교통장애인들이 가장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장애의 거의 대부분이 하반신 마비이거나 아니면 뭐죠? 신경의 대부분 다 이렇게 신경이 잘못되어서 이제 반신불고이거나 하반신 마비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 휠체어를 탄다는 얘기죠. 휠체어를 타다 보면 가장 큰 불편한 게 뭐죠? 변비에 거의 대부분 99%가 변비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장이 하도 오랫동안 위축되어 있어서 꼬여 있는 분들이 과연 물을 이틀 먹고 과연 빠질까? 그 제가 장담 못 하겠는데 어쨌든 호전 반응은 좀 효과는 안 있겠어요? 뭐 일반인들이 한 이틀 하루 이틀이라면 그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드시면 뭔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 임상은 안 해봤는데 우리 사장님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해봤더니만 이 양반 한다는 얘기가 만약에 진짜 휠체어 타고 있는 반신불구들이 변비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거는 축복이고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한테는 그게 가장 간절하대요. 이게 똥 누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이 교통사고 환자들이 그러니까 뭐 원래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고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휠체어를 타면 장이 꼬이잖아요. 이 하반신 운동을 안 하면 장이 대부분 꼬여서 변비를 엄청난 악성 변비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개선된다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해결된다면 변비는 정말 최고의 회사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을 해결한 정말 기적 같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막 고맙다 인사를 복구하거든요. 일단 해보세요. 뭐 나는 모르겠고. 제가 뭐 장인을 계속 이렇게 임상을 해본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특수한 영역의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상으로 자꾸 이걸 사업을 보면 안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나는 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요. 대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련, 단식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사람의 유저가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한치 건너서 한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한의학에 조예가 있거나 대체학에 조예가 있거나 아니면 물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같은 이런 큰 텀수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있다면 세상에 이런 것만 나온다면 이라고 기다리려고 있는 수요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게 이게 영업입니까? 이 영업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 자, 반대급부가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뭔가를 전달할 때가 영업인 거예요. 자, 보험 싫어. 보험 들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보험 다 싫어해. 이런 사람한테 보험을 판매하려고 하는 게 영업인 거예요. 자, 이해가십니까? 자, 뭐냐면 수요가 없는데 뭔가 영업 사원의 어떤 스킬로
뭔가를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영업인 거예요. 자, 하지만 수요가 있어. 자, 누구나가 뭐다? 핸드폰을 갖고 싶어. 누구나가 핸드폰을 갖고 싶은 사람한테 핸드폰을 주는 게 이게 영업입니까? 이게 영업이에요? 이건 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 모든 것을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영업은 하찮은 거고 영업은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런 게 영업이 아니에요. 영업은 상대가 싫어하는 걸 강제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판매할 때가 영업인 거예요. 상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건 영업이 아닙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봉사고 전도예요. 그런데 나는 인식이 어떻게 돼 있다? 뭐든 파는 거는 다 영업이라 생각하고 있어. 그게 멍청한 생각이에요. 아, 판매가 왜 영업입니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건 영업이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는 것을 설득해서 줄 때가 우리가 영업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업에는 어떤 게 있다? 진짜 영업이 있는 거고 정말 가치로 평가해 보면 전도와 같은 또는 봉사와 같은 영업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차원이 높은 영업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영업을 우리가 일반인한테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그런 거는 기득권자가 다 가져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제품들 영업입니까? 매장만 차려놓으면 저절로 팔리잖아요. 이걸 누가 영업이라고 그럽니까? 자, 삼성전자 대리점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고객들이 다 사가죠. 이걸 영업이라고 합니까? 그걸 누가 영업이라고 합니까? 필요한 것을 사가는 것은 영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있다? 판매는 전부 영업이라 생각합니다. 판매가 영업이 아닙니다. 인식하지 못한 걸 인식시키는 게 영업인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이건 영업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비즈니스인 거예요. 비즈니스. 사업인 겁니다. 사업. 자, 삼성 아니면 그 뭐라 그럽니까? 저기 하이마트 이런 사업을 사업이라 그러지 이걸 영업한다 그럽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영업사원이라 그럽니까? 영업 아니에요. 아주 빅 비즈니스 사업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현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컨텀수기는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절로 팔려나가는 상품을 우리가 공급자인 공급자로서 강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영업이라 인식한다면 여러분 이거 당장 때려치우세요. 자, 이걸 내가 영업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장 때려치우세요. 제가 왜 보험하는 분 보고 보험 때려치우고 이거 하라고 한지 아세요? 보험보다 이게 100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보험은 누구나 다 거부하는 겁니다. 누가 보험을 들고 싶다고 직접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한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99%입니다. 전원이 다 건강한 물을 먹고 싶어요. 에너지가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에너지가 있는 물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깨끗한 물을 먹겠습니까? 에너지가 있는 물을 먹겠죠. 자, 이걸 우리가 계몽이라고 그러지 영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를 계몽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 인식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가지고 주셔야 돼요. 이거를 비굴하게 내가 뭔가를 파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장 그만두셔야 돼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영업입니다. 정의는 지금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래서 당당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하시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물이 안 받으려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몸이 케어되는 거는요. 좋은 물, 좋은 공기 아니에요.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 좋은 진동. 좋은 진동입니다. 그 말은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의 전기, 진동이 바로 우리를 낫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몸을 케어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 컨텀수가 뭐가 있다? 진동이 있잖아요. 자연의 에너지가, 자연의 전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몸을 진동하고 몸을 살려낸다고요. 온열로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인공적인 전기로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전기로 몸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뭡니까? 컨텀수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연의 전기, 진동 있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몸을 깨운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전기를 다시 깨어내고 세포의 전력을 올려주고 이걸 우리가 전달 못한다면 이거는 사회 악입니다. 내가 이런 상품을 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회 악이에요. 이거는 무책임입니다. 돈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하루에 100명에게 안내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사업에 반대급부가 이렇게 없는 사업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첫 번째는 반대급부, 거절급복이 나옵니다.
자, 거절합법이 먼저 나와요. 거의 한 3단계, 4단계를 뚫고 들어가야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접점이 생겨요. 야, 보험 세일즈맨입니다. 누가 만나줍니까? 자, 보험 세일즈 누구 소개받아서 왔습니다. 누가 만나줘요? 상조, 상조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만나줍니까?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물 지금 드시고 계신 물이 건강한 물입니까? 자, 이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물은 깨끗한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물을 드셔야 되고요. 물은 에너지가 있는 물을 드셔야 됩니다. 이 말을 누가 거부합니까? 여기에 거절합법이 어디 있어요? 거절합법이. 내가 평생을 먹어야 될 물이고 지금 당장 먹어야 될 물이고 내가 한순간을 살기 위해서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거절극부, 누가 거절합니까? 누가 거절합법을 제기합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착하게 보세요. 저도 영업에 뼈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흥분된 적이 없어요. 보험 영업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사명감으로 했어요. 왜? 없는 사람들한테 진짜 단체 보험 2만 원, 3만 원 들어서 보험금 10억씩 줬거든요. 하지만 일반 보험은 판 적이 없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를 듭니까? 제가 지금까지 팔았던 보험은 전부 2만 원, 3만 원짜리예요. 왜? 서민들이 들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반을 부담하거나 회사 전에 부담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종신보험을 20만 원, 30만 원짜리 듭니까? 중간에 100% 해야 가는데. 그래서 사명감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예 부자들한테 컨설팅으로 간 겁니다. 보험 때려쳐버리고. 보험은 안 된다. 없는 사람한테 보험 가입시키고 또 해지하고 또 가입시키고 해지하고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보험을 못 드는 사람이 우리 인구의 거의 대부분 한 30%, 40%인데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있어요. 중간에 해지하는데. 있는 사람한테 자산 컨설팅 해줬던 거예요. 있는 사람한테. 얻는 사람한테는 진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단체보험 들어줬고 그게 제가 보험을 사명감을 했던 이유예요. 모든 게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게 설득력과 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합법이나 설득력이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접목시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미사구호를 써서 포장할 필요도 없고 뭔가 그들이 이해 못하는 걸 엄청나게 막 말을 헷갈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내용,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 그냥 진실을 전달해서 내가 이걸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영업이고 이게 뭐가 비굴하고 이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자부심을 갖고 해야죠. 하루에 100명한테 전달 못한다는 게 이게 지금 비굴한 겁니다. 내가 이 정보를 이 물에 대한 스토리를 하루에 100명한테 전달 못한다는 게 이게 비굴한 거예요. 단 한 명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단 한 명도. 이게 비굴한 거예요. 설명하는 게 비굴한 게 아니고 설명을 안 하는 게 비굴한 겁니다.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는 게 이게 비굴한 거예요. 자, 감동과 떨림은 진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감동과 떨림은 진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있으면 몇몇 분들이 저한테 감동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감동을 받아요. 어떤 느낌 듭니까? 온몸에 떨림이 있습니다. 그죠? 감동은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진동이 있어요. 이게 큰 틈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진동이 오죠? 이게 큰 텀이에요. 이게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건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건들이 몇 건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그걸 매일 물을 음용하면서 그 진동을 주고 떨림을 준다? 퀴즈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살면서 하루에 이 감동적인 사건들이 몇 건이나 있어요? 사실 없잖아요. 저는 요즘 좀 많습니다. 정말 그 헌신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우리 그 백강화 본부장이나 국본부장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제가 감동적이죠. 자, 지금 이런 막 물의 미치가 날뛰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맹점들 꾸준하게 잘 운영하고 있고 가맹점 신규 매장 잘 내고 계신 거는 제가 너무 감동적이죠. 왜냐하면 이 정도면 가맹점 사업 안 하고 기복섭이가 열심히 할 수도 굉장히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니까 뭔가를. 자,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명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인이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뭐다? 응? 가맹사업 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그 게 컨텐츠에 대한 만약에 미련도 있지만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초심을 잃지 않으신 거예요.
여전히 지금 가맹점 계속 발굴하고 지금 구축하고 계시고 또 기존의 가맹점들도 운영하는 가맹점들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뭐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바이오 사업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 기존에 이제 가맹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가맹 입점을 잘 해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관심이 조금 떨어졌던 게 죄송한 거예요. 지금 와서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뭐 우리 지금 부산에 베이커리 1호 또 생기고 그다음에 부천 무슨 점입니까? 중동점 보니까 어제 제가 올린 거 보니까 막 학생들 막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죠. 아, 저기 결국은 우리 뭡니까? 우리 공명수 본부장님의 헌신, 김혜중 우리 총판의 헌신으로 이제 저런 매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좀 떨림이 있고 진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큰 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한 번씩. 자, 그런데 우리가 물을 음용하면서 그런 진동과 떨림을 늘 받을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은 것만큼이나 우리한테 강력한 에너지가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다.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물을 음용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물을 한 잔 먹는 게 감동적일 수 있다? 이거 축복 아닙니까? 물을 한 잔을 음용하면서 내가 감동을 지금 그 국본부장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감동을 내가 한 바가지를 먹고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물을 그냥 그냥 뭐 상식적으로 늘 먹듯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물을 먹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물을 찾았단 말이에요. 정말 깨끗한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 앤더, 건강한 물. 건강한 물 앤더 뭐다? 에너지가 살아있는 물을 찾았다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 감사를 전발합니다. 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평생 이런 물을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이거를 그냥 스스로에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련할 때하고 똑같은 떨림과 진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련을 보통 한 2시간 하면 명상을 한 40분 하고 연달이라 해서 절대 사람이 이렇게 10분 이상 못 버티는 그런 자세를 1시간 정도 이렇게 버틴다고 했어요. 그리고 들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수련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이 수련을 물 한 컵으로 대신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 한 컵에서 그런 에너지가 내 몸속에 다 체화되고 그런 떨림과 진동이 다 일어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물을 한 잔 드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게 어떤 물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이게 내 혼자만 즐길, 내 혼자만 누릴 혜택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조금 뭐 난치병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분들 생각이 나겠죠. 자,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주시고 또는 영업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는 이런 방판 고수들 지금 보세요. 뭐 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힘들어 하잖아요. 되는 사업 거의 없어요. 불러서 그들에게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의 기회를 한번 연결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의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한 컵 먹으실 때 한번 감사한 마음, 정말 나에게 감동을 준 사건처럼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뭐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본다면 굉장히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하루에 40리터씩 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이 과연 누구한테 전달될까? 그분들이 이 물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해 할까? 그분들이 건강해진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로움이 얼마나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웃깁니다. 대표가 오자마자 막 물통을 막 찾고 막 뭐죠? 수도가에 가서 물 받아가지고 막 물 붓고 하고 있으면 어저께 이제 고객이 한 분 오셨어요. 저하고 한 20년 지기인데 아니 대표가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거 묻더라고요. 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게. 물 퍼나들고 물 빼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 물을 먹는 그 고객을 생각하니 그분들이 몸이 개선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니 이게 너무 행복한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하찮게 보이냐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찮게 보이진 않는데 대표가 할 일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대표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대표도 영업사원이지. 대표가 1호 영업사원인데 정인에 당연히 해야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들으면 이 양반이 좀 감동을 받았던가 봐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2년 만에 회사가 이렇게 컸습니까? 굉장히 몹시 후회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제안할 때 참여하지 않은 것이 몹시 후회된다라고 하고 자진 고백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새로운 기회라면 한번 제가 정말 한번 준비 제대로 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거죠. 일상적으로 보면 대표가 물 뜨고 물 나르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물을 바가지에서 붓고 물병에 채우고 물을 수도가에서 빼서 다시 넣는 이 작업이 왠지 누군가에게는 그냥 허드렛일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진정성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최승현 대표가 여전히 초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거만하지 않고 크게 회사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감동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본부에서도 우리가 실천하고 보여줘야 할 행동이죠. 뭐 영업자분들에게만 하라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본부장들 일찍 나오셔서 진짜 이렇게 물통 한 10통 만들어 놓고 정말 영업 잘하는 분한테 주시기도 하고 내 개인 고객들 오셨을 때 주시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행동 같아.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아침 세션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부장님은 다 남으시고, 본부장님들은 2분 뒤에 본부장, 우리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호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구호할게요.